강원도 태백, 영월, 평창 전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새 교과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진동 끝에 나온 산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과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할 정치권은 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그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과 우리 아이들은 볼모로하여 흑백의 논리 앞에 그 사실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3년도에 교육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며 또 분석하고 지켜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라고 하는 오류, 그리고 2년 전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치인이 충돌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 우리 학생들이 충돌하는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정이냐 국정이냐 선과 악은 따로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발행 체제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양갈의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털고 갈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국정원을 통한 친일 미화는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야당은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좌편향을 넘어 북한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바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 개선안 발표 이후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고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또 결정된 후에는 우리 국력을 모아서라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념입니다. 오늘 제 질의는 4일 동안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총리께,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고, 부총리도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이 보다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또 검정교과서가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정으로 한 27, 8년간 하다가 국정으로 37년 정도 했다가 이제 2011년부터
검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말이죠. 고등학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검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검정과 국정에 있어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양 제도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모든 경우 수를 생각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용역도 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같은 혼란을 좀 어렵더라도 돌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으로 가되 그 내용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검정의 우리 장점은 우리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정의 이 다양성이 있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지금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네. 그런 발표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13년도에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서도 저와 함께 교육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놀라운 충격을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혹시 그때 소회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초기에 지금은 이제 교육부가 많은 그야말로 수정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런 대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던 그런 이제 상황에 왔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참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충격을 느낀 것은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 네, 내용이 틀리고 편차가 나고 그리고 이념 대결로 점철되어 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지필진에 대한 충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필진이 저희가 뭐 세세히 조사한 건 아닌데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친일 이제 미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북한 미화라고 합니다만은 이 양대 논리가 굉장히 충돌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8종의 그 교과서를 저희들이 딱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좌편향 뭐 7종, 이제 7종 세트라고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편향 이제 한 종. 그래서 교학사 그리고 미래인이라든가 두산동화라든가 니베르스쿨이라든가 지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또 좌편향의 교과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칭했었고 교학사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편향이다 이렇게 봤던 기억 나시죠? 조금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7종 중에 5종과 또 2종은 조금 구별을 하십니다. 네, 그렇죠. 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세부적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친일 미화라고 하는 이제 충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북한 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돌했지 않습니까? 이제 쭉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교학서의 친일 미화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화는 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7종 세트, 좌편향 7종 세트에는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미화한다거나 또 6.25 남침 또 확전에 대한 것을 유엔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우리 부총리께서 알고 계신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부는 한 800여 그 중에서도 한 800여 가지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1가 조금 이념적인 부분이 강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자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41가지 정도가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출판사의 북한 미화 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토지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미래인에서 만든 겁니다. 남북이 각각 북진 통일과 적가 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武力충돌을 빚고 있었다. 두산동아 국군과 경찰은 자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건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에 충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서술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다. 이렇게 저희들 공세를 폈었고요. 저희들은 왜 이 북한 미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저는 이렇게 그때 공세를 펼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주체사상을 미화한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격화시키거나 또 통일에 대한 또 그리고 독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충격은요. 이 교과서가 탄생합니다. 이제 산전수절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탄생합니다만은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될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선정 과정이 있는데 교사가 그 중에 세 종류를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이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거의 90% 가까이, 85%에서 90% 가까이가 좀 쏠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을 교학사 싹자르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22개의 학교가 교학사를 선정을 했다가 이제 반대 단체에서 강압, 협박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개가 취소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한 학교가 그 교학사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 알고 계시죠? 네, 한 학교고 지금은 세 학교로 됐습니다. 세 학교 되죠.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에 세 학교가 됐고 2,585학교에서 네. 이제 세 학교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네. 좌파용 7종 세트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발행체제, 검정 발행체제를 알고 계시죠? 네. 설명해 주시죠. 검정 발행 체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합격 결정을 한 후에 합격본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발행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 고시부터 이러한 것을 쭉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편향성 있는 저술과 선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지필진이 지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 속에서 지필진의 문제를 제가 발견한 것은 지필진이 몇십 명 정도가 고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필진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서 다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된 이 사과는 교과서에 사실은 중립되게 실어야 되는데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미화라고 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정 명령에 따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지필 전부터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검정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고 시스템을 바꾸자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감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죠. 네. 어떤 문제가 있죠? 감수도 이 출판사와 민간 출판사가 민간 저자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이라 지필진도 한 7명 정도 그리고 감수도 한 2명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특히 저자들의 이 생각은 굳어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많은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에 나타나듯이 어떠한 부분이 지금은 고쳐졌지만 안 고쳐진 상태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놀라실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저자들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 저서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저자들의 의도나 기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교과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글을 고칠 때에 몇 개 문장이나 단어 고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더 검증을 더 강화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보통 갈등 과정이 아니고 그 과연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국정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 만드는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런 이제 완성된 이런 교과서가 감소 과정을 거치면서 저 말씀하신 대로 감소연이 절대적으로 좀 모자르고 예산이 모자르고 이거 12년도에 야당에서 깎았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죠. 하여간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그래서 집필진도 한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수도 아주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회에서 허락하시는 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아주 충실한 책을 만들까 이렇게. 이 집필진이 수정 명령을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집단적으로. 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오픈되고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하고 좌파 세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필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명령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본 겁니다. 제가 보는 충격 중에 세 번째 충격이 바로 그겁니다. 집필진의 의도와 목적이 교육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그와 대치하는 상황일 때 그 책은 그러한 저자들의 여러 가지 편향적인 성향과 이념이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17년도에 대학 입시에 이 한국사가 정식 그런 국과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 대상이 되고 다만 그럴 때 이제 너무 암기로 흐를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절대 평가로 해서 충분한 토론과 여유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8종이었을 경우에 과연 이 오답과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학습에 대한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보좌진들이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쳤는데요. 8개 중에서 만점이 2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점, 25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책을 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일 의원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8종, 9종을 놓고 공부하고 나면은 시험 볼 때에는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하냐면은 8종에 공통되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설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는 책이 한 권만 놓이기 때문에 8권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공통되는지 뭐가 문제가 나올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하고 또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한 이상 학생들의 학습의 여건을 고려해서도 잘된 국정교과서를 책상 위에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정이 되더라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사실 왜곡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 대략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교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박근혜가 지혜비가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병원에 가야 있어야 한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상일 리가 없다. 이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이 어지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称했던 한 교수의 얘기 알고 계시죠? 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네.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왜 이 검증을 강화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로서는 그동안 6년간에 적어도 한 4번 정도의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교육 현장이나 교과서 자체가 잘 정리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런 결정 예고를 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헌재도 걱정을 했고 또 지금 여러 정치권이나 또 언론이나 지적하시는 많은 우려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의원도 검정교과서를 바꾸고 체계화시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명으로 꽉 짜여진 집필진, 그 집필진의 자편장 사고를 그대로 담은 교과서, 그리고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행동, 이러한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북한 미화 교과서는 이 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특정 교과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강요, 협박, 회유하는 이런 구태가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린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보수나 수리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표가 올바른 설계도에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올바른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집 증후군이 걸리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보다 모두가 궁금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역사에 남는 교과서를 최선 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